드디어 시장에서 로봇주로서 현대차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의 전략이 바로 나타난 거고요. 이 전략의 핵심은 지능을 협업하고 신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랑 구글이랑 현대차 이 세 개가 만난 거예요. 그동안 셀트리온 왜 이렇게 안 가나 왜 이렇게 안 가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신년사가 많이 부각을 받더라고요. 알테오젠이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아니 왜 1년에 3군데밖에 기술 이전 못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이전을 받고 싶은 사람 바이오도 안 올라왔다고 부정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올라오긴 근데 이제 올라왔죠. 네. 퍼센트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랑 SKS보다 많이 올라온 제약바이오가 많아가지고 ADC들은 특히 그들보다 많이 올라왔고 근데 어떤 이건 밸류에이션 측면이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냐는 어떤 투자분들의 뭐 주머니 상황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가져온 실적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약바이오를 준비를 하면서 네. 실적 외에는 좋은 뉴스는 딱히 없다라고 판단했거든요. 확실하게 실적을 갖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종종 말씀드리는 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알만한 우리가 좀 좋아하는 탑 이제 15 종목들은 이렇게 딱 종목명을 가리면 이게 제약바이오 기업인지 반도체 기업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 영업이익률 차트만 보면 이제 차트나 이제 재무제표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쪽 그만큼 실적을 갖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좀 투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2026년 최고의 섹터는 어디가 될까?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로봇 그다음에 수익 관점으로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다라고 보고 있고 더 중장기 뭐 전력이나 조선방사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생물 보안법 같은 경우도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통과된 지가 거의 한 2주가 넘었기 때문에 이건 재료가 노출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또 저는 2차 전지처럼 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내용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FMC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사실 FMC 회의록은 시장에 영향력이 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FMC에서 이 의원들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이 기준금리 결정은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걸 어차피 적은 문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건 실시간 속보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실시간 듣지 못한 내용 중에서 놓친 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없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는 FMC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됐다는 것만 보고 이게 환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근소하게 인하가 된 거다. 그다음에 이들이 좀 팽팽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뭐 원래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랑 뭐 일본도 뭐 기준금리 차이가 크게 나고 그다음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 넣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예금 금리가 0.5에서 1인 적이 많았고 1.5인 적이 많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뭐 3.75가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0.25씩만 해도 기준금리를 뭐 5번 6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2025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많이 안 했으니까 2026년에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FOMC 회의록을 보니까 뻔한 이야기지만 어떤 경제지표 나오는 이야기나 어떤 이제 정부의 어떤 업무 정지로 인해서 지표를 발표 못했지만 그래도 늦은 만큼 신중하게 지표 보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요런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면은 제약바이오한테 안 좋겠는데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쉬다가 오늘 또 강한 모습. 그래서 오늘 시장 보신 분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 종목들이 밀린 다음에 이제 믿고 달면서 반등 나왔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다가 단기 차익이 일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일어나는 종목을 봤는데 실적이 있는 종목이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입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존하는 베팅보다는 실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셀트리온이 우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셀트리온 왜 이렇게 안 가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삼성 바이오스랑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작년 연말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신년사가 많이 부각을 받더라고요. 보통 옛날에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 신년사 때 앞으로 엄청 달렸잖아요. 뭐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신년사 이렇게 하냐. 근데 삼성 바이오스,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 보여준 상태에서 신년사를 하니까 그런 기대감을 실제로 이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찰나에 셀트리온이 이제 일날일로부터 이제
공장 인수를 완료했는데 분명히 이 셀트리온이 공장 인수한다고 했던 걸 12월 중순에 나왔는데 왜 이제 올라가는 건가라고 판단했을 때 다른 점이 일랄리의 이제 약을 CMO 한다고 해서 이 매출로 회수를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확실하게 이게 종목마다 달라서 저도 좀 그런데 보통 어떤 섹터에 대해서 실적이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데 요거는 약간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기반한 섹터군이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랄리의 공장을 인수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분명히 셀트리온에서는 이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자했으니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안 움직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저는 저번 달에는 공장 인수했으면 분명히 성장성 갖추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안 올라가지? 여기서 궁금증이 끝났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거 보면 많은 이 셀트리온을 바라보신 주주분들께서 일랄리 공장에 대한 자금 투자에 대한 지출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시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생산시설 인수에 들어간 투자금 3억 3천만 달러 이상을 수년 만에 CMO 매출만으로 조기 회수한다. 그러면은 이 투자금에서 재무제표가 훼손될 줄 알았는데 그 훼손이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들었던 게 엔비디아가 AI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는 대신에 자신들의 GPU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랄리 같은 경우도 우리 공장에 대한 인수 대금을 우리한테 지불했지만 우리 신약을 너네가 생산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해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셀트리온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또 이 서정진 회장의 이 서정진 회장은 이게 마이크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신년사가 또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서 1호가 램시마라고 합니다. 이제 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1호 바이오시밀러인데 이를 넘어서 올해만 40여 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제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알테우제는 저는 참 좋아하는데 안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는 거는 좋다라고 판단했었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개발했으면 플랫폼을 이렇게 주면은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정말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물질 이전 계약을 할 때 그냥 우리 플랫폼을 주는 게 아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이전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조건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서가 그냥 뚝딱 이렇게 직원이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조건서를 받은 다음에 이 조건서에 맞게 우리 물질과 그들 물질을 접합을 해가지고 오류가 없는지도 확인해 주고 나서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단한 건데 작년에만 뭐 다이치상가 산도즈 등에서 머크사라든가 당연 이제 SC 제형 병영 기술을 왜 1년에 3군데밖에 기술 이전 못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게 그냥 기술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런 반면에 그럼 실적 반영 시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했던 것과 보다 조금 이연되는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제 기술적 위치가 박스권 하단부에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도 알테오젠 매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알테오젠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적금 넣듯이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뭐 49만 원이라든가 52만 원이라든가 54만 원 도착하면은 분할 매도하되 혹시라도 기술 이전이 또다시 내년에도 다른 전방 대기업들과 뭐 3개 이상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알테오젠 재무제표 보시면 실적 찍히고 있거든요. 실적 찍히고 있어서 52만 원 돌파했을 때는 그때는 뭐 드라이빙 걸 수 있는 이런 다채로운 전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래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그 현대차를 CES 전에 특히 1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현대차랑 현대차 우선주의 주가 계율이 한 31% 정도 돼요. 보통 적정 계율이 25% 정도라서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샀으면 이제 우선주도 계속 담아야 된다. 지금은 현대차 가는 거 현대차 물게 아니라 지금은 지수장이기 때문에
지수 그 벤치마킹을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거를 사겠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다음부터는 우선주들이 그 괴리를 맞추고 따라가거든요. 나중에 우선주가 한 번에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좋은데 근데 현대 우선주도 계속 그 사모해야 된다라고 계속 의견 드려왔고 이번에 CES에서 아틀라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서 쇼킹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력이 뭐 세계 최고로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기업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들어왔어요. 여러 이제 그런 그 전문 채널에서. 그런데 그걸 눈을 보면서 좀 다소 좀 깜짝 놀랐고 일단은 그 이번에 CES에서 보면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는 어떤 기술의 발표가 아니라 양산의 원년이라는 거죠. 현대차 그룹의 어떤 피지컬 AI 전략이 바로 나타난 거고요. 이 전략의 핵심은 지능을 협업하고 신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능은 구글과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는 거죠.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와 그 엔비디아의 아이자 플랫폼을 활용해서 AI 추론과 가상 시뮬레이션 고도화를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구글이랑 현대차 이 세 개가 만난 거예요. 협업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된 거고 현대차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신체를 담당하죠. 그리고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 그 제조망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실제 공급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차가 조제 공장뿐만 아니라 그 자체 공장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하면은 그만큼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양산했는데 수요가 곧바로 있는 거예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수요가 그런 기업이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뭐 건설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납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 그냥 직접적으로 봐도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다른 현대가 쪽으로도 팔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게 좀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라는 게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핵심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막연한 기대에서 이제 실행, 이런 양산의 핵심으로 거기 실행 속도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이게 더 빨라진 거고요. 그 테슬라 옵티머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 뭐 에이지봇이라든가 뭐 유니트리 뭐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도 뭐 양산이 5,000대 이상 양산 라인도 갖추고 뭐 이런데 이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더라도 지금 실전 배치를 하는 기업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누가 빨리 만드는 게 어떤 시간의 압력을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로봇의 시간당 운영 비용이 5에서 8달러 그러니까 일반 인건비보다 낮아지는 그 ROI 지점이 나타나는 시점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주가 리레이팅의 핵심이 될 거고 현대차는 일단은 뭐 테슬라 대비 양산 속도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28년도 양산을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 검증된 로봇을 실제 공장에 득십트해야 되는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제조와 그리고 이제